예, 안녕하세요, 여러분. 다시 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 오늘 처음 참석하신 분들 또한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저는 좀 이렇게 인터랙하는 걸 좋아해서 움직이는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저번에 했던 것처럼 좀 액티비티를 좀 스타트 하면서 하고자 합니다. 기억하시는 분 있으실지 모르겠지만 지난번에 무슨 액티비티를 했는지 기억하시는 분 한번 써주세요. 기억하시는 분 있나 모르겠네. 예, 그 왼쪽에다 제가 한번 볼게요. 맞히시는 분 있으신가 한번 보겠습니다. 처음 오신 분들이 많을까요? 와, 크게 웃기. 예, 정말. 그걸 오늘 또 할까요? 그러면 재원 선생님하고 이주원 선생님 굉장히 힘이 드실 텐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원 선생님, 이주원 선생님? 좋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시큰 웃어야 됩니다. 그게 좋으셨던 것 같은데, 네. 그러면, 건강 박수. 야, 정말 기억력 대단하십니다. 예. 자, 그러면은, 에릭지 선생님도 계시죠? 웃기 될 때는 에릭지 선생님도 함께 웃으셔야 됩니다. 자, 그럼 우리 건강 박수부터 한번 해볼까요? 어떻게 하지 기억하시는 분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우선 주먹을 쥐세요. 이렇게 주먹, 제가 보입니까? 제가? 주먹 쥐시고, 가운데 이렇게 주먹으로. 제가 보입니까? 주먹을 좀 올려주십시오. 이게 잘 안 보이나 보죠? 이게 주먹을 이렇게 주먹을 쥐는 거예요. 그래서 주먹을 치는 박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 같이 하겠습니다. 다 같이. 자, 다 됐습니까? 주먹 올리세요. 네. 그래서 올려서, 보입니까? 주먹? 안 보입니까? 선생님 얼굴 높이로 좀 올려주시면 한 감사하겠습니다. 턱 정도로 올려주시면 될 것 같아요, 선생님. 네, 좋습니다. 어때요? 네, 잘 보입니다. 네. 오케이. 그래서 주먹으로 박수를 치면 되겠습니다. 자, 다 같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한 번 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그 다음에 손목끼리 여기다 박수를 치는 겁니다. 자, 다 같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한 번 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그 다음에 한쪽 손에, 오른손에 주먹을 쥐시고, 왼쪽 손에 손바닥에 여 가운데를 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그 다음 반대 손, 왼쪽 손을 주먹을 쥐고 반대 손에다가 박수를 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그 다음에 손가락 있죠? 손가락? 고기를 마주치면서 이제 박수를 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그 다음에 손바닥끼리 이제 박수를 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그 다음 달걀 모양을 합니다. 이렇게 달걀 모양을 하고 거기다 요렇게 달걀 모양 아시죠? 이렇게 해서 달걀 모양으로 박수를 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그 다음에 이제 손등 박수입니다. 손등을 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반대로 반대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그 다음에 이제 뒤로 박수를 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어떠십니까? 오후에 우리가 조금, 밥 먹고 난 다음에 약간 졸리는 기분도 있고, 이렇게 하면요, 이 혈액순환이 잘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거를 좀 매일같이 제가 이렇게 액티비티를 하는 이유는요. 여러분 매일 생활에 이런 거를 매일 하시면은 도움이 상당히 됩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웃기 데이를 하겠습니다. 정 선생님, 이준 선생님, 에릭 선생님 함께 웃어주셔야 됩니다. 자. 네. 다 같이 아주 온 힘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웃으셔야 됩니다. 예. 누가 크게 웃나 보겠습니다. 여러분 같이 해주셔야 돼요. 같이 온 힘을 다해서 옆에 사람하고 같이 웃으십시다. 자, 하나, 둘, 셋. 우리 소리가 아닙니다. 우리 소리가 아니에요. 다시 한번.
아우, 죽을 만큼 웃어야 돼요, 이거. 네, 기 다 빼겠습니다, 오늘 이거 하면서. 자,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너무 재밌습니다. 자, 이 웃으면요, 긴장이 쫙 풀어지고요, 이 면역력이 올라가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수명도 연장됩니다. 예. 그래서 이 웃기 대회도 나중에 제가 슬라이드 보여드리면서, 말씀드리겠지만, 하루에 꼭 3번, 이렇게 온 힘을 다해서 웃는 연습을 하십시오. 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제가 음악을 준비했는데요. 시작하기 전에 좀 릴렉세이션 테크닉, 심호흡을 하는 거, 지난 시간에도 했는데, 지난 시간에 조금 짧았어요. 그죠? 시간상 우리가 조금, 연결 부분에 좀, 문제가 있어서. 이번에 한 3번 정도? 예, 3번 정도 해서 좀 하는데, 저번에는 5번까지 쉬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10번까지. 조금 길죠, 숨이. 그래서 천천히 이렇게 10번까지 가고, 내려와서는 이렇게, 그 다음에 10번 했을 때, 그 다음 2second hold 하세요. 숨을 2second hold 하시고, 그 다음에 거꾸로 이제 1까지 내려옵니다. 그때 천천히 내려오면서 이 머리하고 어깨, 팔, 가슴, 배, 허벅지, 다리, 발, 여기까지 쭉 내려오는 상상을 하면서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예. 처음 하시는 분은 좀 숨이 괜찮을지도 모르겠는데, 조금씩 천천히. 예. 그래서 이 심호흡을 우울증이나 불안증 있는 사람들한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 하겠습니다. 선생님들도 같이 해주세요. 네. 안 하시는 거 보입니다,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안 보인다고 해서 안 하지 마시고, 같이 하세요. 그러니까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제가 음악을 틀겠습니다. 음악을 준비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1부터 10까지 쓰겠습니다. 천천히 다 눈을 감으세요. 눈을 감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세컨, 아홉, 여덟, 일곱, 여섯, 다섯, 넷, 하나,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세컨드, 아홉, 여덟, 일곱, 여섯, 그 다음에는 가슴에 있는 모든 거, 머리에 있는 거, 모든 거를 담아서, 풍선에 담아서 날려버리겠습니다. 그걸 상상을 하면서 날려버리는 시간을 상상하면서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세컨드, 아홉, 여덟, 일곱, 여섯, 이제 그 다음에는 본인이 가고 싶은 데를 상상을 하면서 가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바닷소리가 들리는지, 새소리가 들리는지, 가고 싶은 데 한번 다음에 상상하면서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세컨드, 아홉, 여덟, 일곱, 여섯, 다섯, 넷,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까? 그냥 좀 릴렉스 됩니까? 지금 주무시고 계시는 것 같아요. 아무것도 안 올라오시네. 네. 그래서, 이 릴렉세이션 테크닉은요, 우울증이라든지, 불안증이라든지, 또, 어떨 때 그냥 nervous 할 때 있잖아요. 긴장감이 막 돌고, 뭐 그럴 때, 어느 곳에 장소에 관계없이, 심지어 뭐 운전하고 있을 때도, 눈 뜨고, 심호흡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요즘 코로나 19 때문에 우울증이 굉장히 증가됐다고 하는데 이때 이런 심호흡이라든지 매일 명상과 함께 하시면은 정신 건강에 굉장히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울증 이해와 대처법 것으로 강의를 하겠는데요. 슬라이드 보면서 해보죠. 권고사항, 이 세미나는 일반적인 정보와 안내를 해드리는 것이므로 정신건강 상담 서비스를 대체하는 것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만약 정신건강 문제가 발생할 시에는 상담 서비스나 핫라인에 연락하여 조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강의 목적입니다. 코로나19 스트레스로 인해 느끼는 고립감, 불면증, 식욕부진, 만성 피로, 의욕 저하 등으로 우울증으로 발전될 위험도가 커집니다. 이에 세미나를 통해 정신 건강을 위협하는 우울증의 이해 및 그 위험 요인을 줄이고 개인의 건강한 정신 상태를 유지시켜 앞으로의 변화와 도전에도 삶을 잘 영위해 나갈 수 있는 대처 방법과 나 자신, 가족, 그리고 주위 사람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정보와 자원을 나누고자 합니다. 강의 내용은 첫째, 우리가 우울증이란 뭔가, 그래서 우울증에 대해서 자세히 모르시는 분들도 많을 것이고, 그래서 우울증의 이해, 우울증 원인, 증상, 그 다음에 우울증 예방 및 대처법, 그 다음 자원 및 정보 활용으로 하겠습니다. 자, 우울증. 상당히 무거운 단어예요, 그죠? 우울증. 근데 여러분 신체 질환이나 우울증 하면 우리가 따로 자꾸 생각을 해요. 근데 다음에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것도 하나의 뇌질환이기 때문에 이 뇌는 어디 있습니까? 신체의 일부죠. 그래서 똑같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우리가 평생에 살면서 이 우울증에 걸릴 확률이 누구에게나 한 번, 두 번은 다 있다고 합니다. 어떤 분은 여러 번 있을 수 있어요. 네. 왜 많은 사람들이 연예인들도 그렇고, 가진 거 다 가졌어요? 다 가졌는데 자살하고, 그죠? 그래서 이 자살의 넘버 원이 우울증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몇 년 전부터도 2020년까지 우울증이 주 넘버 원, 정신질환이 될 거다라고 이제 얘기를 계속해서 해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미국 내에서 통계 자료에 의하면 정신질환에 걸린 사람은 4명 중 1명입니다. 그 다음에 우울증에 걸린 사람이 3명 중 1명입니다. 굉장히 큰 숫자죠. 그죠? 네. 여러분 혹시 가족 중 하나, 둘, 셋 앉아있는 분 계십니까? 한번 쉬어보세요. 1, 2, 3. 그 중에 1명입니다. 네, 농담이고요. 네. 아무튼 그래서 우울증은 상당히 심각할 수도 있으나 초기에 우리가 치료하면 얼마든지 치료 가능한 병이에요. 그러니까 또 너무 지나치게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리고 이제 우울증에 조금 약간 제가 어원을 좀 얘기를 하자면 여러분 히포크라테스 아시죠? 고대 뭐죠? 4세기인가요? 4세기? 고대 히포크라테스가 처음으로 성격과 균형의 기질을 몸 체내 4가지의 균형이 unbalanced, 불균형하다. 그래서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슬픈 기분이 쫙 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멜랑콜리아라는 이제 터미놀로지를 이렇게 사용을 하면서 쭉 이제 여러 학자, 전승국자학자, 여러 인식, 이런 연구 끝에 이제 19세기에 그 말이 이제 생기게 됐고요. depression, 우울증. 그 다음에 이제 1970년도에 의해서 이게 정확하게 학자들이 그래요. 이게 정확한 원인은 몰라요. 누구도 몰라, 이거 원인은. 그러나
연구에 의해서 우리가 발견된 것은 이 세로토닌과 관련이 있다. 그렇죠? 결국 보면 이 세로토닌은 신경 전달 물질이에요. 뇌 속에 여러 가지 신경 전달 물질이 있어요. 그래서 세로토닌, 도파민, 뭐 노프네르페르니까 이 말조차도 이게 좀 어렵습니다. 예, 그래서 이 신경 전달 물질의 불균형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의 뇌질환이다. 그러므로 굉장히 심각하기 때문에 의사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 아시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래요. 그래서 보면은 연예인들도 뭐 가진 거 다 갖고 자살하는 이유가 있어요. 뭐 유명한 목사님의 아들도 자살했고 뭐 여러 그러나 우리가 인간이라는 걸 생각해야 돼요. 보통 보면은 돈 많은데 뭐가 아쉬운 게 있어서 저럴까? 그게 아니거든요. 그 사람들 또한 인간이다. 그렇죠? 그러면 마음의 감기라고 우리 전에 한번 여러분 직접 보면서 세미나를 몇 번 한 적이 있는데 마음의 감기라는 건 어떻습니까? 평생 누구나 다 걸립니다. 그죠? 감기로 또 죽는 사람들이 있어요. 마음의 감기. 왜냐면 마음의 감기라는 이유가 누구에게나 걸릴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마음의 감기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이 감기 또한 그때 치료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폐렴까지 연결이 돼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우울증도 마찬가지로 중요한 건 타이밍이에요. 진짜 초기에 치료를 하게 되면요. 90%다 완치가 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슬라이드 하나씩 이제 짚어가면서 얘기를 또 나누도록 하죠. 자, 보기만 해도 참 어둡습니다. 그죠? 자, 그럼 여러분은 우울증을 어떻게 이해를 하고 계시는지. 우울증은 아주 드물다? true or false. 그죠? 이게 45회와 진실. 미 전체 인구의 6.8%라고 합니다. 16 million, 그죠? in US. 굉장히 많죠. 미국 내 당뇨병 질병률이 8 to 9%인데, 이거는 우울증은 암과 심장 질환보다 더 높은 질병률을 갖고 있다라고 이제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자, 우울증은 별로 심각한 질병이 아니다? 어떻습니까? 자살한 케이스의 50%는 우울증을 경험하고 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그리고 우울증 때문에 생기는 결과적인 여러 부정적인 결과들이 많이 생기죠. 가정적 문제, 그죠? 또 경제적인 문제. 왜냐하면 일상생활을 못하니까 직장생활을 제대로 못하죠. 그러니까 이제 경제적인 문제도 나올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우울증 때문에 그냥 술, 담배 또 거기에 또 빠져듭니다. 그래서 마약하고 술 마시는 사람들 20%는 우울증을 앓고 있다라는 이제 통계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 술은요, 이게 더 우울하게 만드는 우울제예요. 그래서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세계보건기구는 우울증이 2020년경 모든 연령에서 나타나는 질환 중 1위를 차지할 것이다 라고 몇 년 전부터 이렇게 얘기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죠? 자, 우울증은 슬픔과 똑같다.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슬픔은 지나가는 감정이에요. 어저께 슬프다가도 오늘 조금 이렇게 슬프다가도 예를 들어서 제 남편이 저는 참 바다를 좋아합니다. 주말에 저를 위해서 바다를 갈까? 언제 그냥 우울했어. 신납니다. 슬픔은 지나갈 수 있어요. 그리고 사별해서 그 슬픔 그런 것도 시간이 지나가면서 이렇게 완화되죠. 그렇지만 슬픔은 반드시 그 이유가 있어요. 그러나 우울증은 아닙니다. 어떤 우울증 종류가 상당히 많아요. 어떤 우울증은요, 이유도 몰라요. 그냥 우울해요. 그래서 반드시 그 트리거가 정확하게 본인도 알 수 있는 것만은 아니다라는 걸 얘기를 하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우울증은 조금 뒤에 제가 우울증 증상을 나타냈지만 이런 모든 증상이 2주 이상 지속적으로 나타났을 때, 그리고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지장이 갔을 때 우리가 그것을 우울증이라고 진단을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울증 환자가 느끼는 깊은 슬픔은 저절로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 이건 하나의 질환이기 때문에 당뇨병 혈압하고 똑같습니다. 약을 먹어야 되듯이 이것도 마찬가지로 뭐 심리 치료에서도 나을 수도 있지만 또 약 나을 수도 있고 그때 환자에 따라 다릅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우울증을 앓는다는 것은 정신력이 약하다는 뜻이다. 그렇습니까? 보통 이제 한국 분들이 이런 오해를 많이 해요. 특히 이제 옛날 그 유교 사상의 영향 때문인지도 모르겠지만 의지가 약하다. 저는 저러고 있어. 근데 이거 하나의 오명 때문에 수많은 우울증 환자가 필요한 도움을 요청하기보다는
홀로 고통을 겪는 경우가 더 많아요. 심지어 가족 간에도 그래요. 뭐 우리가 이렇게 정신건강에서 일하다 보면 뭐 케이스들이 많은데 아버지가 딸이 분명히 우울증인데 창피해서 얘기를 안 하고 치료를 안 받게 하는 거예요. 네가 의지가 약해서 그런 거다. 이건 우울증에 대해서 잘 모르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우울증은 절대 의지와 정신력과 관계가 없다. 이건 하나의 질환이에요. 당뇨병, 혈압 이런 것처럼. 뭐 당뇨병 걸린 사람 의지가 약해서 걸렸습니까? 혈압 있는 사람이 의지가 약해서 걸렸습니까?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재반 여러 요소를 여러분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울증은 생리학적, 심리학적, 또 사회학적으로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 매우 복잡한 정신질환이지 특정된 부류의 사람이 앓는 병이 아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런 고통스러운 병을 매일 직면하는 사람이야말로 자아가 강한 굳센 의지의 소유자라고 할 수 있다. 그죠? 이걸 이제 치료를 잘 안 하시고 그러다 보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거기까지 갔을 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 부분이.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를 좀 관심을 갖고 나 자신뿐만 아니라 주위에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우울증 환자는 평생 약물을 복용해야 한다? 반드시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우울증 치료는 각 개인의 환자에 맞춰져야 하니까 어떤 환자는 뭐 단기적으로 항우울제 복용이 필요한 분도 있어요. 또 어떤 환자는 장기적인 약물 복용이 필요한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때그때 그 환자의 상태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평생 약물을 복용해야 된다. 이렇지만 않습니다. 또 그리고 뭐 일부는 아예 약물 치료가 필요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다양한 심리치료법이 효과가 있는 것으로 입증됐다. 그래서 우울증 환자의 약 40%는 약물 치료보다는 심리치료로 더 큰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그 심리치료, 그래서 보통 인지행동요법이라든가 이런 게 있죠. 그래서 심리치료를 먼저 하는데 여기서 여러분 좀 주의하셔야 할 부분이 뭐냐면 곧바로 이렇게 심리치료 이렇게 들어가기보다는 우울증에 여러 가지 종류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 의학적 컨디션, 그러니까 medical condition이라고 써요. 그 의학적 질환이라 하나요? 그러한 질환이 있는지 없는지를 먼저 확인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런 것 때문에 우울증이 올 수도 있거든요. 뭐 예를 들어 당뇨병이라든가, 그죠? 뇌경색, 뭐 예를 들어서 신장 질환, 뭐 이런 것들 다 우울증이 올 위험도가 많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의사한테 먼저 가서 메디컬 컨디션을 먼저 하고 그거를 아웃 시키고 그 다음에 그 전문의하고 정신 전문의하고 상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우울증 치료 시 80%는 증상이 완화가 경험된다. 그래서 80~90%는 치료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문제는 뭐냐면 병 자체가 아니라 치료를 받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타이밍이라, 그렇죠? 네,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 처음에는 뭐 한 달 만에 뭐 치료될 수도 있어요. 처음에 좀 우울하다, 뭐 이럴 경우에 본인이 치료를 받기를 원하면 얼마든지 치료 가능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 한번 보고 또 혹시 주위 사람 중에 뭐 이 사람이 우울한가? 궁금해 여기는데 정확하게 모르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그걸 진단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우울증 자가 진단 한번 보시죠. 자, 아래에서 5가지 이상이 해당되면 이제 우울증이라고 우리가 진단을 해드리는데 첫 번째, 우울감이 든다. 그렇죠? 거의 모든 활동에서 흥미나 쾌감이 현저히 떨어진다. 세 번째, 체중이나 식욕이 많이 줄었거나 늘어났다. 네 번째, 잠을 잘 못 자거나 잠을 너무 많이 잔다. 다섯 번째, 안절부절 못하거나 기력이 빠진다. 여섯 번째, 피로하거나 에너지가 상실되는 느낌이 든다. 일곱 번째, 스스로가 쓸모없다는 생각과 과도한 죄책감이 든다. 여덟 번째, 사고력과 집중력이 저하되고 우유부단하게 행동한다. 아홉 번째, 자살 생각 또는 시도를 하거나 구체적인 계획을 세운다. 그래서 이 5가지 증상 중 5개 반 이상이 해당되면 우리가 우울증이라는 진단을 내리는데요. 특히 1번과 2번이 해당이 돼야 됩니다. 그 중에. 그죠? 하루에 대부분 우울한 기분입니다. 아니면 거의 모든 활동에서 흥미나 쾌감이 현저히 떨어진다.
그랬을 때 우리가 우울증이라는 진단을 합니다. 우리가 보통 주우울 장애라고 얘기를 하나요? Major Depressive Disorder. 근데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어떤 아는 분이 계시는데 갑자기 이분이 굉장히 활동적이었어요. 근데 갑자기 활동을 딱 끊고 귀찮아 이러면서 집에만 있게 하고 전화해도 잘 안 받고 그런 분들은 좀 의심을 좀 해봐야 됩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이거를 좀 한번 쭉 보시고 한번 점검을 한번 해보세요. 내 자신뿐만 아니라 주위에 계신 분들. 그리고 이제 주위에 계신 분들 뭐 좀 도움을 주세요. 이런 거. 그래서 이분은 좀 여기에 해당되는데 그러면 좀 옆에서 도움을 주고 도움 주는 거는 이제 슬라이드 보면서 또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요즘에 생겨난 신조어입니다. 많이 다 들어보셨죠? 코로나 블루, 그죠? 코로나19 플러스 블루, 그죠? 블루 우울감입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외롭고 우울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늘면서 생긴 일명 코로나 블루라고는 신조어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거는요, 의학적으로 진단을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의 신조어로서 그만큼 우울감이 늘었다. 그래서 이제 신조어가 생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건 한국에서 조사한 거예요. 3,903명을 통해서 조사한 건데 어디죠? 인크리스트 알발콜인가? 거기서 조사를 한 건데 보니까요. 이 상당수가 코로나 블루를 경험했다. 54.7% 반 이상이에요. 와, 그러보니까 숫자가 상당합니다. 예, 그래서 그 뒤에 수다를 보면서 한번 설명을 한번 들어볼까요? 자, 코로나 블루 신조어. 코로나로 일상생활에 지장이 생기면서 느끼는 우울감이나 무기력증 등 심리적 이상 증세를 일컫는 말이다. 그렇죠? 예,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됨에 따라 성인 남녀 절반 이상이 불안감과 우울감, 즉 코로나 블루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래서 취업포털 인크루트와 바로 면접 알바콜이 조사한 통계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절반 이상 54.7%가 경험했고, 그 다음 여기 이제 연령별로 좀 보니까요, 30대 응답자가 58.4% 코로나 블루를 경험했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20대 54.7%, 그 다음 40대 51.5%, 50대 44.8%. 그래서 보면 젊은 사람, 그죠? 20대, 30대가 가장 높고요. 그 다음 20대입니다. 그 다음 40대, 50대 이렇게 나가고 있고, 또 여성 비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62.3%, 남성은 41.4%. 그래서 보면은 20.9%가 더 높았다라는 통계가 있습니다. 여성들은요, 우울증, 불안증이 남성보다 높습니다. 네. 특히 이제 호르몬 관계성에 있어서 여성들이 좀 이따 제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세로토닌 신경전 행복 호르몬이에요. 이게 똑같이 행복 호르몬이 있더라도 여성은 이게 빨리 고갈됩니다. 그래서 이 우울증이 여성들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이 코로나 블루에 대해서 최고 뭐가 주된 원인이냐 이렇게 봤더니 고립, 외출 자제로 인한 답답함, 지루함이 가장 큰 원인이 됐다. 그래서 결국 강제로 코런틴 해야 되고 자가격리해야 되고 활동량이 작아지고 그러니까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죠? 예, 햇빛도 제대로 안 보고 그러면 더 우울증에 빠져드는 거죠. 예. 자, 코로나 블루의 증상들은 어떤 게 증상이 있는가? 예. 의심과 경계심이 증가됩니다. 왜냐하면 자꾸 이렇게 우리가 식스피에 떨어져야 되고 경계하죠. 저도 산책 나갈 때도 저쪽에 사람 오면 벌써 이렇게 떨어져서 갑니다. 네. 그래서 의심과 경계심이 증가되고 감염병 관련 정보 검색에 대한 집착이 심합니다. 하루에 자꾸 매달립니다. 카톡도 듣고 정보에도 너무 그냥 매달리는 거예요. 예, 그런 집착이 강하게 되고, 그 다음 사회적 관계 고립으로 위축감, 무기력감, 그렇죠? 고립되면 점점 무기력감과 위축감이 들 수밖에 없어요. 예, 할 수 있는 게 제한돼 있으니까. 예, 그 다음에 공간 스트레스와 불면증. 이렇게 이제 우리가 집에 안 있다가 재택근무니 가족들까지 있는 시간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공간 속에서 부딪히는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불확실성에다 그런 염려 이런 것 때문에 불면증에 또 시달리게 되고, 그 다음 식욕 감퇴. 규칙적인 생활을 안 하잖아요. 일단 이러니까 식욕도 감퇴되고 아무 때나 일어나서 먹고 소화 불량도 있을 것이고, 그죠? 이런 게 밸런스
안 맞으니까 어지럼증도 생길 것이고 답답하고 예. 그리고 이제 생각이 어떻게 되냐면 흑과 백으로 나눠집니다. 예. 딱 흑백 논리로 모든 것을 그렇게 인지하고 그리고 남 탓을 잘해요. 그리고 짜증이 나니까 뜻하지 않게 소리 지르고 화를 냅니다. 그리고 공허함이 들고 예. 특히 남성들은요 화를 잘 냅니다. 예. 그 아이들도 청소년도 그렇고 예. 그래서 우울증의 그 형태가 약간 조금 다를 수도 있겠어요. 예. 자, 그래서 이제 미국에 이제 보니까 코로나 우울증으로 이거 상당합니다. 미국인 3분의 1이 우울과 불안을 겪고 있다. 예. 미국에서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봉쇄 조치, 경기 침체 속에 국민들의 우울증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라고 연합뉴스가 보도했습니다. 자, 이거는 굉장히 interesting한 illustration인데 그 영국 이건 그 이번에 코로나 사건 때 그 영국에 있는 한 소년이 자기 자신의 모습을 이렇게 그린 거예요. 이렇게. 근데 오른쪽에 딱 보시면은 뉴스 업데이트 나오죠. 오른쪽에. 네. 그리고 케이스 넘버 인크리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면은 이 고양이가 가슴을 쫙 짓누르는 거예요. 가슴을 짓누르니까 이 청년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일어나고 싶어도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기력이 없는 거예요. 이 가슴을 심장을 어떻습니까? 막 답답함이 쪼여오고 그런 상태, 자기의 우울감을 나타낸 거를 만화로 이렇게 일러스트레이트 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게 바로 우울증이라는 거죠. 내가 일어나고 싶어도 일어나지가 않아요. 예. 나가서 활동을 하려고 해도 활동할 수가 없어요. 에너지가 없어요. 예. 그래서 이런 거 여러분이 좀 이 우울증에 대해서 이해를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해서 미국의 3분의 1이 우울증이나 불안증 증상을 보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건 워싱턴 포스트지에서 통계를 낸 건데요. 조사에서 총 얼마가 우울증을 갖고 있냐라고 보니까 그 중에 42,000명의 응답자 중 총 34%가 우울하고 불안하거나 아니면 둘 중에 하나에 해당된다. 굉장히 많은 숫자예요. 그죠? 네. 3분의 1은 엄청난 숫자입니다. 그래서 우울감을 느끼는 미국인이 팬데믹 기간 동안 2배나 증가했다. 그리고 항우울제 처방 또한 34.1%가 증가했다. 이건 엄청난 숫자입니다, 여러분. 네. 이런 사회적 여러 재반 변화가 이런 의미를 나타냅니다. 자, 그러면 그 우울증을 겪고 있는 좀 연령별 혹은 그 성별로 해서 우리가 한번 좀 통계 한번 볼까요? 남자 성인이 2.75%, 그 3 million men, 그죠? 여성의 4배로 자살률을 있다고 이렇게 나왔고요. 우울증을 고립이나 일 속에 몰두하고 위험한 행동이나 화, 좌절, 그리고 난용 및 학대로 나타난다. 네.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속으로 그렇게 쌓아두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갑자기 행동이 팍 나타나는 거예요. 뭐 학대도 하게 되고, 그래서 뭐 도메스틱 바이올런스 그런 것도 나타나는 것도 이유가 돼 있을 것이고. 예. 그다음에 한국 남성들의 우울증은 상당히 심각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성이 남자보다 우울증 환자가 남성이 여자보다 자살률이 2배 높다. 그러니까 남성분들이 이렇게 그 자살 그 컴플리트 하는 거, 완성하는 도가 이렇게 높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겠죠. 그래서 남성분들은 말하지 않고 쌓아두기 때문에 더 심각하다. 이렇게 얘기하게 되겠고요. 여성 성인 18세에서 45세 보니까 월경시 20 내지 40%의 여성들이 우울한 기운. 뭐 여성분들은 더 알 거예요. 그 월경하기 전에 그런 호르몬 사이클 때문에 우울하고 또 짜증도 나고 막 이럽니다. 예. 그때 남성분들은 좀 조심하십시오. 피해주는 게 상책입니다. 예. 그 다음 산후 우울증 10%에서 15%. 그 다음 100% 나중 우울증 경험자, 어떤 분들이냐면 어렸을 때 아동 폭력 경험이 있는 자, 학대를 받으신 분들, 그런 그 히스토리가 있으신 분들. 그 다음 조울증, 여성이 남성보다 3배 높다. 예. 조울증 여러분 아시죠? 하이 매닉 상태, 그 에너지가 막 하이하다가 그 다음에 우울한 상태로 가는 거, 그죠? 예, 조울증 1 and 2 이렇게 있죠. 예. 그래서 굉장히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예. 그다음에 노인 65세 이상 20% 이상 우울증을 겪고 있다라고 얘기 나왔고요. 아동 6세에서 12세 20% 주우울증을 겪고 있고, 청소년 24세 미만 성인
여기 보니까 4명 중 1명이 우울증을 경험했다. 그 중에 이렇게 쭉 보니까요. 조우울증이 4%고, 조우울증이 15 내지 30%, 또 양부모가 조우울증일 경우에는 50 내지 75% 위험도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그 중에 3분의 1은 아동 및 청소년이다. 그 다음에 9.4%가 1년 안에 자살 생각을 했다. 근데 뭐 보통 이제 우리 전문의들이 얘기하는 거 뭐냐면요. 우울증 시작하기 3개월 전에 자살 생각을 좀 많이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빨리 치료를 받는 게 좋죠. 그 다음에 45.3% 대학생들 중에 45.3%가 스트레스로 학업이나 건강에 지장이 있어서 우울증을 겪고 있다라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통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건 2013년에서 2016년, 이것도 연령별로, 그 다음에 나이별로 나온 통계인데요. 쭉 보니까 여성은 말이죠. 40에서 59세가 제일 우울증 현상이 높았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남성을 보니까 60세 이상입니다. 아무래도 은퇴하고 하는 일이 제한돼서 그럴지도 모르고 여러 가지 환경적 변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니까 남자 여자 중에서는 합쳐서 보면은 이제 여성이 또 이렇게 높아요. 예. 그래서 양쪽 연령들 보니까 이거는 제일 높은 게 40에서 59세고요. 그쪽에서는 양쪽 성별을 했을 때. 그 다음에 이제 여성 쪽은 40에서 59세 사이에서 가장 우울증이 높았다 이렇게 얘기 나오고, 남성은 60세 이상 이렇게 이런 통계가 되어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한번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우울증이란 뭔가 대체 왜 이렇게 괴롭히나 한번 볼까요? 그림이 만화가 아주 재미있게 설명을 잘했어요. 위에 보면은 정상이라는 게 있어요. 제가 아까 early에 설명드렸듯이 우울감은요, 정상인 분들은 우울하고 쭉 빠졌다가도 다시 올라가요. 예. 그래서 이건 하나의 그냥 우울한 기분이죠. 예, 기분. 그러니까 우울증은 기분 장애잖아요. 이 우울한 기분이 내려갔다 다시 올라가. 이건 정상이죠. 그러나 이제 아까 우울증 진단에 나왔던 증상들이 쭉 가면서 밑에 보세요. 쭉 가는 거예요. 거의 매일 우울한 기분이 들고 흥미나 관심이 다 잃고 수면도 지장이 있고, 그죠? 먹는 것도 그렇고, 이런 쭉 가는 일정 기간 2주 이상 갔을 때 우리가 이거를 주우울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 자, 우울증의 원인. 여러분,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정확하게 모든 학자들이 얘기하는 정확한 원인을 알 수는 없지만은 이러이러이러한 원인과 관계가 있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보면은 모든 요소에서 우리가 우울증을 유발할 위험도가 있습니다. 스트레스라든지 경험이라든지 간혹 유전적인 경험을 있을 수도 있고, 그죠? 옆에 사람이 우울하면요, 가족 중에 한 사람이 우울하면 옆에서 사는 사람도 우울해져요. 가족병이 걸립니다. 그래서 모든 재반 요소가 우울증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보고 왼쪽으로 볼까요? 왼쪽 먼저 생물학적인 원인. 보면은 호르몬 이상, 그죠? 갑상선 호르몬. 그 다음에 신경 전달 물질.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노르에피네프린, 한국말도 어렵습니다. 이거 굉장히. 그 다음 세로토닌, 여기는 빠졌지만, 도파민, 이렇게 이제, 도파민 동기를 유발시키는 신경 전달 물질이에요. 세로토닌과 굉장히 가깝고, 예. 그래서 같이 상호작용을 해야 되는데, 이게 불균형이 되는 거예요. 균형이 안 맞아요. 그러니까 이걸 또 생물학적 원인으로 해서 뇌질환이 된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심리적인 원인에서 보면은 낮은 자존감, 의존적 성격, 완벽주의자. 네. 이런 분들이 보통 이제 우리가 연예인들 한번 봤을 경우는 보통 우리가 그냥 하는 말로 성공 우울증에 걸린 연예인들이 많다. 왜냐하면 끝까지 올라갈 때까지 올라갔어요. 근데 우리가 봤을 때 저렇게 성공한 사람이 왜 자살하지? 그렇죠. 내려가는 게 두려운 거예요. 그리고 다른 재반 요소가 본인이 불안한 거예요.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내가 내려가면 또 어떡하지? 불안한 거죠. 그런 다른 여러 가지 재반 요소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걸 참조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사회적인 원인이 있습니다. 충격적인 사건.
강도 당한 사건, 강간, 뭐 부정적인 사건, 뭐 그렇죠. 이혼, 사별, 뭐 그렇죠. 여러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저도 뭐 총을 가진 강도 만난 적이 있어요. 학교 다닐 때. 근데 상당히 그 순간에는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근데 그때 참 감사한 거는 총을 안 쏜 거예요. 저한테 돈 있냐고 총을 앞에다가 탁 총을 내는데 이 손이 바바발 떠는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저는 제발 이게 떨면은 이거 총발 던지면 안 되는데 그 상황에서 그걸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뭐 가족도 생각 안 나고 너무 충격이니까. 근데 이게 손을 달달 떠는 게 그 마약을 한 것 같이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돈이 필요한 거예요. 마약을 사기 위해서. 그래서 제가 뭐 학생이니까 무슨 돈이 있으니까 뭐 지갑에서 탁 틀어보니까 7불밖에 없어요. 그래서 this is all I have. 그래서 이거 7불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걸 싹 낚아채더니 그걸 들고 뛰는 거예요. 다행히 저를 죽이지 않아서 지금까지 살아있는 게 이게 또 뜻이 다 있는 거구나. 그죠? 이제 사명감을 띠고 일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이게 굉장히 그러한 심리적인 그 충격 사건이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신체적인 원인이 또 있습니다. 갑상선 질환, 또 갑상선 기능 저하증, 내분비 질환, 당뇨병에 걸린 사람들도요, 이렇게 무드가 좀 왔다 갔다 합니다. 그리고 뇌졸중, 뇌경색, 또 우울증에 걸릴 확률이 굉장히 높죠. 그러니까 심장질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성격적인 거, 사회적인 거, 제반 모든 요소가 해당된다고 봅니다. 자, 제가 이 다음 슬라이드에도 제가 설명하겠지만, 그 스트레스를 받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스트레스를 잘 견디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스트레스에 굉장히 약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이게 스트레스 견디는 게 개인마다 다 달라요. 근데 견딜 수 있는 상황이 있는데 견딜 수 없는 상황까지 갔을 때 머리가 빵 터집니다. 그래서 이 스트레스 지나치게 스트레스가 하면 이 스트레스 호르몬이 자꾸 이제 이렇게 생기는데요. 그 호르몬이 어떤 식으로 영향을 미치는지 한번 보죠. 뇌 신경 전달 물질 세로토닌 일명 행복 호르몬이 부족해지면서 우울증이 발병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별, 실직, 힘든 대인관계, 업무, 스트레스 등 다양한 스트레스를 받을 때 스트레스 호르몬, 콜티졸이라고 얘기하죠. 콜티졸이 분비가 되는데요. 이 콜티졸은 뇌 활동을 조절함으로써 스트레스 극복에 도움을 줍니다. 그러나 콜티졸이 장기간 높은 농도로 유지되면 세로토닌이 적어져서 우울증이 생긴다. 이제 이런 연구 결과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불안감을 높이는 물질, 노르에피네프린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의욕을 갖게 하는 물질, 제가 아까 좀 전에 설명드렸죠. 도파민, 그죠? 동기부여를 하는 호르몬입니다. 도파민은 우울증과 관련돼 있어서 이런 물질들이 균형을 이루지 않고 부정적인 기분이 들게 하는 물질이 많아질 때 우울증이 생깁니다. 그래서 보통 보면은 뇌 부위에 이렇게 충동하고 억제를 그 기능을 하는 뇌 부위가 있습니다. 그 부위가 그 변형계라고 해요. 그리고 이제 판단하고 사고하고 이런 또 뇌 부위가 전두엽이라고 해요. 근데 보통 이제 변형계와 전두엽이 균형을 이뤄서 잘 조화를 이뤄야 되는데, 이게 이 변형계가 그 전두엽이 변형계를 컨트롤 못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 충동을 일으켜서 자살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이건 연구 결과 한 5년 정도 하버드에서 연구에서 나온 건데요. 이런 이제 연구 결과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 연구진에 의하면은 이 변형계와 전두엽이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다. 이게 주된 원인이다. 신경전달 물질이 있어서. 그래서 이런 그 신경전달 물질과 그 뇌 기능, 여기서 제가 좀 다음 슬라이드 보면서 좀 말씀드릴게요. 자, 우울증은 유전이다. 어떻습니까? 유전성이 우울증을 앓을 가능성을 조금은 높일 수 있지만 전체적인 위험은 낮은 편이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일란성 쌍둥이의 경우에도 한 명이 주요 우울증을 앓고 있을 경우 다른 한 명은 우울증에 걸릴 확률이 50% 있다라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울증 예비 증상으로 보통 보면은 이런 분들은 이렇게 의심을 좀 해봐야 됩니다. 사회적으로 벗어나려고 하고 평상시 활동했던 사람들이 평소에 즐겁게 하던 활동을 안 하고 물러나고 회피한다. 지금 사회적 활동하다 한 사람이 찍 삐져나왔습니다. 이런 분들을 한번 의심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제가 뇌 설명을 했는데 보면은
이 여러 왼쪽은 우울증 환자에서 나온 뇌세포예요. 또 오른쪽은 정상입니다. 그래서 왼쪽을 보시면은 거의 활동량이 없어요. 뇌 활동 없어요. 호르몬 활동이. 오른쪽은 꽉 찼죠. 그렇죠? 그래서 왼쪽 보면 이게 활동이 죽었어요. 예, 그만큼 신경을 전달물질 활동이 없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러한 증상들이 나타난다.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증상들은 어떤 것인가 한번 증상들 한번 살펴보죠. 연령대로 소아 청소년, 짜증. 아이들은요, 이렇게 표현력이 왜 이렇게 없기 때문에 꼬마도 그렇고 어린 아이도 그렇고 애기도 그렇고 짜증을 잘 냅니다. 예, 뭐 배도 그러고 뭐 이렇게 반항을 하게 되고 그리고 뭐 등교 거부하고 성적이 저하되고 모티베이션이 생겨야죠. 뭐 에너지가 있어야지 하죠. 그죠? 그러니까 이러한 증상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고 여러 가지 신체 증상, 머리 아프다, 배 아프다, 그리고 뭐 마약하는 경우, 약물 남용, 청소년 비행, 이렇게 삐뚤어. 또 엄마 아빠는 가끔 이해를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아니 내가 이렇게 삐뚤어 나가, 그죠? 애 행동만을 탓하는 경우가 있어요. 왜 그렇게 행동하고 왜 이렇게 되는가를 보기 전에 겉에 행동만을 본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이러한 지식과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중년을 한번 보겠어요. 건강염려증. 중년분들은 죄책감, 의심, 절망감, 공허감, 건망증, 빈둥지 증후군, 화병, 그죠? 빈둥지 증후군은 주로 이제 여성분들이 이제 아이들 다 키우고 다 나가고 쓸쓸합니다, 그죠? 독립해서 나가고 그럴 때 빈둥지 증후군도 느끼고 또 화병. 평생 그냥 시어머니 또 옛날 고리타분 그런 그 생각을 가진 남편하고 같이 살았어요. 꾹꾹꾹 참고 다니는데 나중에 화병이 걸리는 거예요. 네. 뭐 지금 DSM에는 없지만은 옛날에는 그 화병 그 DSM에도 그거 있었죠. 네. 그 다음에 이제 노인, 모호한 신체 증상, 불면증, 불안, 집중력, 기억력 저하. 근데 이제 보통 보면요, 이걸 조금 조심하셔야 될 게, 그 우울증 걸리면 집중력이 저하되고 기억력도 저하돼요. 그래서 보면은 우울증 걸린 사람은 본인이 기억력이 저하됐다는 걸 알아요. 그러나 물론 치매 걸린 분은 당연히 모르죠.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증상들이 있다라는 것을 아시고, 자, 그럼 이거를 정서적인 면, 사고적인 면, 행동적인 면, 신체적인 면에서 어떤 증상이 구체적으로 있는가, 왼쪽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빨간 거, emotion, 그렇죠? sadness, 슬픕니다. 그 다음에 anxiety, 그죠? 그 불안감이 들어요. guilt, 그 다음에 죄책감, 그 anger, 그죠? 화가 납니다. 무스임, 그죠? 그 기분이 왔다 갔다 해요. feelings of helpless or hopeless, 그 무기력감, 그죠? 희망이 없어, 그죠? 이런 느낌. 그 다음 밑에 이제 오른쪽으로 가겠습니다. thought, 그 사고를, 어떤 사고를 갖고 있는가. frequent self-criticism, 그러니까 자기 자신 계속 비판적인 생각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impaired memory and concentration, 그죠? 메모리가 이제 아까 그 저하되고, 메모리 장애가 오는 거죠. 집중력이 약화되고. 그 다음에 indecisiveness, 결정을 빨리빨리 못 내려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지금 indecisiveness 얘기 나와서 지금 말씀드리는데, 우울증하고 우울하다, 그리고 우울증에 걸렸다, 중요한 결정을 미루십시오. 굉장히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정확하게 판단을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중요한 결정은 미뤄라. 호전될 때까지. 그 다음에 confusion 나옵니다. 혼동스럽습니다. thought of death and suicide, 그죠? 그 죽음 생각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자살 같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 이제 밑으로 가면은 physical, 그죠? 오른쪽 밑에 보라색, chronic fatigue, 만성적인 피로감이 오고요. lack of energy, 그죠? 에너지가 없어요. 굉장히 무기력해지고 에너지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sleeping too much or too little, 그죠? 과도한 수면이거나 아니면 불면증이거나, 그죠? 그 다음 weight gain or loss, 그죠? 그 몸무게가 늘어나거나 줄어드는 경우. 그 다음에 loss of motivation, 그죠? 일단 모든 에너지가 빠지고 그러니까 motivation, 동기가 없어요. 동기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냥 마약에만 의존하게 돼요. substance abuse, 하시고 마약 쪽으로 빠지고, 그죠? The unexplained ache and the pain. 신체상으로도 특별한 질환이 없는데도 이게 몸이 아파요. 예, 굉장히. 특히 이제 나중에 좀 한번 제가 설명할 기회가 있겠지만은, 그 노인들한테는 신체적인 질환으로 해서, 이렇게 우울증 경우 없는 경우가 많죠. 그 다음에 이제 맨 왼쪽, behavior, blues, 보면요. 어떤 증상이 일어나요? crying, 막 울어요. 그
그다음 withdrawal from others. 아까 봤죠? 이렇게 여러 사람 같이 지내다가 따로 고립돼서 자꾸 고립감에 빠져드는 거. 그다음 neglect responsibilities. 그죠? 그 자기 책임감을 못하게 되는 거죠. 기력도 없고 그러니까 무시하는 거예요. 일거리 같은 거. changes in personal appearance. 그러면은 외부상으로도 이렇게 뭐 이제 뭐 귀찮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 가꾸지도 않고 세수도 안 하고 뭐 머리도 안 빗고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다음 moving more slowly. 그죠? 이게 기력이 없으니까 움직이는 것도 천천히 이렇게 돼요. 그 다음에 being agitated or unable to settle. 좀 초조감이 드는 거예요. 그냥 뭐 그냥 왔다 갔다 하고 만족감이 없는 거죠 한마디로.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우울증 증상. 이거는 제가 조금 이렇게 보이는 이유가 뭐냐면 대체적으로 좀 보통 어떤 분들이 이런 경우가 꽤 있어요. 멜랑콜릭 형 우울증. 이걸 보통 내인성 우울증이라고 얘기하는데 완전 우울이 온몸에 그냥 젖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대체로 이제 이런 경우에 자살이 높죠. 계속해서 진행되는 경우에 우울의 원인을 알기가 어렵습니다. 본인도 몰라요. 전문의가 아니더라도 누구나 우울함을 알 수 있어요. 이렇게 딱 보면 우울하고 뭐 무기력하고 그죠? 상당히 많습니다. 체질 유전적인 요인일 수도 있다라고 이제 이렇게 연구 결과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의욕저하, 특히 오전에 힘듭니다. 아침 일찍 잠이 깨는 경우, 불안감, 침체한 기분, 식욕 부진, 의욕이나 집중력이 현저하게 떨어진다. 내 자신이 비참하게 느낌, 삶의 기능이 떨어지며 자신을 이전과 비교하면서 자신을 더 우울의 늪으로 빠진다. 이런 내인성 우울증은 주로 청소년이나 노인한테 좀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청소년들 같은 경우도 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뭐 화내고 뭐 그냥 뭐 이렇게 표현을 잘 안 해요. 그렇지만 이 내적으로 내인성 우울증을 간직하는 경우가 꽤 있어요. 노인들도 마찬가지고요. 보통 이제 노인들 같은 경우 오는 경우는 이렇게 우울하다 뭐 이렇게 오는 경우보다는 몸이 아프다. 특히 한국 분들 그렇잖아요. 이렇게 마음을 표현하기보다는 몸이 아파요. 왜 이렇게 피곤한지 모르겠어요. 그냥 항상 피곤해요. 어깨가 아파요. 왜 이렇게 속이 안 좋죠? 검사만 한 것도 없어요. 그죠? 그래서 이런 우울증도 하나 있다라는 것을 좀 알아주시면 좋겠고, 또 이제 보면은 계절성 우울증 또한 생겨 있어요. 겨울에 어떤 경우도 여름에 오는 경우도 또 있습니다. 자, 여러 가지 우울증 종류가 있다는 거 가지고 그래서 이럴 때는 한번 우리가 의심을 해봐야 된다. 2주 이상 거의 매일 지속되는 우울한 기분, 피로감, 활력 감소, 죄책감과 무가치함. 자신이 무가치함을 느끼는 거예요. 집중력 저하, 안절부절 못함, 그다음 식욕 감소 또는 증가, 불면증 또는 과다수면, 반복적인 자살 생각. 반복적인 자살 생각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바로바로 그 도움을 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하나가 아까 그 흥미를 평소 때 활동했던 그런 여러 가지 활동들을 흥미를 잃었다. 하나 빠졌는데 그 둘 중에 하나만 들어가면 우리가 우울증을 라고 이렇게 의심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2주 이상 거의 매일 지속되는 우울한 기분 아니면은 흥미를 잃고 활동력이 줄어들었다. 이럴 때 이 두 가지 중에 하나가 들어가면은 우리가 우울증 진단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있으면은 좀 의심을 해봐야 됩니다. 자, 그럼 활동량 줄여서 위험 증가한 우울증은 그럼 어떻게 관리를 하면 될까? 그렇죠? 자, 우울증 예방법은 밖으로 나가 시원한 공기를 마셔라. 안에 있잖아요, 여러분. 더 우울해요. 더 먹지 않고 아무것도 하기 싫고 무조건 나가십시오. 지금 조심해서 나가야지 요즘에는 그죠? 날씨가 더워도 햇빛을 쬐고 그러면 훨씬 이 에너지도 생기고 호르몬상에도 긍정적 호르몬이 생깁니다. 그래서 균형 잡힌 영양 섭취에 신경 써라. 필수 비타민, 미네랄 그죠? 이거 연구에서 나온 건데요. 우울증 환자가 일찍 죽는 이유가 있답니다. 이 영양 섭취가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일찍 죽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일주일에 3회 또 땀나는 운동을 해라. 그렇죠? 운동하고 햇빛하고 그죠? 바이타민 D 이 굉장히 이 세로토닌, 이 호르몬하고 도파민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규칙적인 활동 계획을 세우고 무조건 대화하고 소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대처법으로 앞에 거하고 조금 중복이 될 수도 있지만은 우울증 예방의 1순위는 뭐다? 주변 사람들과의 소통입니다. 혼자 고립되면 고립될수록 더 우울의 늪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스트레스를 풀어야 돼요. 옆에 사람하고 얘기도 하시고 억지로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운동은 우울증 예방과 재발 방지에 도움되고 자살률도 낮다는 여러 연구를 통해 증명이 됐습니다. 그리고 햇빛을 쬐십시오. 그래서 우울증 치료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광선요법이 있어요. 일부러 그 빛을 통해서 그거를 이제 호르몬을 증가시켜주는 거죠. 광선요법. 그 다음에 정한 시간에 잠자리에 들고 깰 필요가 있다. 규칙적인 생활을 하고 수면 부족만으로도 자살 위험이 2배나 높고 자살 시도는 3배나 높아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잠을 못 자면요 정말 괴로워요. 그죠? 그런 분들 계시죠? 불면증으로 뭐 시달리고 진짜 괴롭습니다. 그래서 이 수면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아시고 그 다음에 주변 사람들의 관계와 활동 꾸준히 주변 사람을 관계하고 활동을 하셔야 됩니다. 함께 뭐 지금 요즘같이 좀 힘들지만 뭐 쇼핑을 가게 되든지 산에 가든지 산책을 하게 되든지 전화로 대화를 한다든지 지속적인 관계 활동이 필요합니다. 그다음 과거에 좋았던 생각이나 행동을 억지로라도 하면서 긍정적인 생각과 습관을 가지게. 보통 이제 우울증 걸리면요, 저거 그 이전 슬라이드도 나왔죠. 자아 비판이 많아요. 비판적인 생각, 염세적인 생각,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이런 것들 긍정적인 생각, 과거에 즐거웠던 일이 뭐였지? 그쵸? 이런 것들을 이제 생각해보는 그 긍정적인 습관을 가져라. 생각과 습관을 가져라. 이거고요. 하루에 3번 크게 웃기. 우리, 웃으니까 어떻습니까? 기분이 상당히 좋지 않습니까? 나도 모르게 그냥 기분이 점점 좋아집니다. 이걸 3번 정도 하루에 한번 웃어라. 그죠? 그리고 이제 잠자기 전 나한테 칭찬해주기. 가장 중요한 건 저예요. 그래서 수고했어. 많이 힘들지? 잘 견디내고 있어. 장하다. 칭찬해주면서 동기부여시켜주고, 그죠? 그러면은 뇌 호르몬도 상당히 긍정적 호르몬이 듭니다. 감사 노트 쓰기. 제가 지난 스트레스 관리과에서 때 얘기를 드렸지만은 이거는 그 우울증 환자를 대상으로 해서 연구한 건데요. 실험한 결과 감사 노트, 그다음 운동. 이 2가지를 해서 실험한 결과 엄청난 호전을 가져왔다. 그죠? 엄청난 그 효과가 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감사 노트 쓰기. 그죠? 뭐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만날 수 있는 것도 상당한 큰 감사죠. 말할 수 없는 큰 감사고. 그리고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손을 움직일 수 있다는 거. 얼마나 큰 감사입니까? 여러분 감사를 따지다 보면요. 정말 한이 없습니다. 몇십 개나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부터 한번 감사 노트를 써보십시오. 그러면 이게 면역력도 증가되고 머리에 이제 브레인워시 감사가 됩니다. 9시 감사 노트 쓰고 자야지. 그러면 automatically 9시만 되면 감사 노트를 쓰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걸 한번 습관을 가져보십시오. 자, 그럼 가족과 친구의 역할인데요. 그럼 내가 가족으로서, 친구로서 우울증 걸린 환자를, 가족을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그래서 치료가 필요함에도 지인들 눈치 때문에 치료를 잘 받지 않는, 그 질병이, 치료를 잘 받지 않는 질병이 우울증입니다. 치료를 권장하는 주변의 격려와 도움이 꼭 필요한데요. 함께 클리닉에 전화도 해주고 치료할 수 있는 그 클리닉에 같이 함께 가주고, 그러면 굉장히 도움이 되죠. 그 다음에 우울증 환자가 의지할 수 있도록 따뜻하게 대해줘요. 공감을 해줘야 됩니다. 주변에 의지하고 대화할 수 있는 상대가 많을수록 우울증에 잘 걸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막 충고나 설득으로 하면 안 돼요. 그러면 오히려 역효과가 있어요. 그냥 일단 얘기를 들어주세요. 그다음 우울증 환자와 함께 야외 활동을 억지로 좀 나오기 싫다 그래도 가자. 햇빛을 좀 쬐고 그죠? 산책을 하고 이런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렸죠. 그 식사, 영양 결핍이 얼마나 큰 작용을 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울증 걸리면 막 귀찮고 그럴 때는 밥도 잘 안 먹게 되고 막 이렇습니다. 그래서 영양 결핍에 걸리지 않도록 옆에서 도와줘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자살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살 관해서 말한다면 심각하게 듣고 더 들어보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의심이 될 때 자살에 대한 생각이 있는지 직접적으로 물어보셔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 한국 사람들 어떻게 그걸 직접 물어? 아니에요. 이거는 직접적으로 물어보셔야 돼요. 이따가 이제 그 대화를 통해서 한번 더 말씀드리겠지만 자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물어보는 것은 그 사람이 자살을 더 생각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누군가 자기 얘기를 들어줄 때 자살 생각이 줄어들게 합니다. 이건 보통 이제 실험 쪽에도 또 나온 거 우리가 보통 통계적으로 보면요.
3명 중 1명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자살하고 싶은 사람과 대화를 할 때. 그렇게 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그런 분이면 직접적으로 이렇게 대화를 할 수 있게 도움이 됩니다. 자살에 관해서 말한다면 심각하게 듣고 더 물어보세요. 구체적인 의도가 뭔지, 계획 있는지, 그 계획이 있어? 그럼 어떤 방법을 쓰려고 그래? 언제 할 거야? 이런 걸 직접적으로 하다 보면요, 오히려 자살 생각을 줄어들게 만들어요. 근데 만약에 이제 그런 계획을 철저하게 갖고 있다, 바로 응급실에 이제 연락해서 치료를 받게 해야죠. 우울증을 겪고 있는 분과 대화법, 효과적인 반응을 해주기, 상대의 말 속에 의미, 말하지 않은 의미를 생각하고 추측해보기, 생각하고 추측한 의미가 맞는지 물어보는 거예요. 무조건 겉에서 말하는 거 그 말만 하지 말고 왜 이 말을 했을까? 그죠? 그 말의 의도가 뭘까? 옆에서 이렇게 두들겨주면서 그림처럼 어깨에 이렇게 두들겨주면서 함께 해주는 거예요. 네. 자, 그럼 예를 들어서 사람들 많은데 이제 그 우울증 걸린 분이 얘기를 했어요. 사람들 많은데 가기 싫어.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반응을 해줘야 돼요? 다른 사람들 즐거워하는 거 보기 힘들구나. 그렇구나. 그래서 공감을 해서 그 뜻을 헤아려 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왜 병원 가서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그러면 병원 가서 치료받는 게 부끄러운 일까지 생각되니, 내가 만약에 당뇨병이 있으면 나는 어떻게 할까? 약을 먹어야겠지? 병원에 가서 의사를 먼저 만나봐야겠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주면 되죠. 다들 병원 가지 왜 넌 병원 안 가?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죠. 그죠? 공감적인 반응을 보여줘라. 그래서 그 사람을 이해할 수 있도록 이해하는 대화를 해라. 이거죠. 그 다음에 이제 상대의 가치와 목표를 탐색하기. 상대가 능력에 관계없이 바라보거나 원하는 삶의 모습과 목표를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당신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인가요? 그렇죠? 앞으로 5년 후에 당신의 삶이 어떤 모습이기를 원하나요? 근데 동기부여를 이렇게 목표를 주는 거죠. 그리고 또 과거에 당신이 하고 싶었던 일은 무엇인가요? 네, 이렇게 이제 물어봐 주는 거죠. 그러면 상대로 하여금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죠? 내가 목표가 뭐였지? 그죠? 네, 이런 이제 목표 의식을 주고, 그 다음 상대의 가치 목표와 불일치되는 부분을 이제 제시해 보는 거죠. 이럴 때는 비판이 아니라 의견을 제시하는 거죠. 그래서 상대가 능력에 관계없이 바라보거나 원하는 삶의 모습과 목표를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건강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했는데 지금 건강을 위해서 하고 있는 게 뭐가 있을까? 네, 이렇게 묻는 거죠. 그럼 상대가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내가 건강이 좋아. 근데 아무것도 안 하고 운동도 안 하고 잘 먹지도 않고 그러고 있단 말이죠. 상대로 하여금 동기유발을 주면서 생각을 하게끔 만들어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우울증 걸린 분이 가족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이제 나는 어떻게 얘기를 해줄 거야? 그럼 계속 식사를 안 하면 가족들이 속상하지 않을까? 그쵸? 이런 식으로 동기유발을 해주고 함께 공감을 해줘서 우리가 그 목표의식을 이렇게 주는 거죠. 네. 자, 그 다음에 그 가치와 목표에 대한 대화. 당신은 그 가치 목표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싶은가요? 그쵸? 이제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러이러한 목표가 있는데 어떤 노력을 하고 싶으세요? 그러면 그 노력 첫걸음은 무엇일까요? 그죠? 네. 아침 일찍 좀 일어납시다. 이게 첫걸음이 될 수 있어요. 규칙적인 시간에 일어납시다. 산책을 갑시다. 이게 첫걸음이 될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럼 노력을 할 때 어떤 장벽이 있을 거라고 생각되나요? 그럼 본인이 생각하는 게 있어요. 그죠? 그거를 이제 질문을 던지고 그 장벽을 어떻게 하면 넘을 수 있을까요? 이걸 함께 고민하면서 함께 해주면서 함께 대화를 나가면 이 자살하는 사람 중에 가장 힘든 게요. 자신을 이해할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살하는 경우가 많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이해하는 분이 옆에 있다. 공감해 줄 수 있는 대화를 통해서 얼마든지 도움을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겁니다. 네. 자, 그러면 자기 자신의 마음을 공감하기. 네. 먼저 내 마음을 먼저 공감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우울증 걸린 사람들 중에 보면은 자기 비판이 강하고 염세적인 생각, 무가치한 이런 걸 많이 느끼거든요. 그래서 자기 자신의 가치를 느낄 수 있게 도와주셔야 돼요. 그래서 그러면 자기 자신한테 어떤 공감을 어떻게 할까요? 모두가 힘든 시간이야. 우리는 지금 힘들고 또 상처받고 있어. 그렇지만 다행스럽게도 우리는 혼자가 아니고 해야 할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고 주변의 모두가 함께 이겨내려고 애쓰고 있어. 지금 제일 중요한 일 중 하나는 나 자신을 돌보는 거야. 나부터 나에게 잘해주자. 내게 필요한 것들을 나에게 해주자.
네. 그래서 이렇게 내 자신한테 공감을 먼저 해주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한번 약간 뭐 시간을 조금 지났지만은 약간 뭐 짧은 액티비티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전부 이렇게 좀 눈을 한번 감아보세요. 눈을 한번 감아보시고 짧은 그 액티비티를 좀 하겠는데 가슴에 마음을 이렇게 손을 제 손 그 보이죠? 이렇게 두 손을 감싸주시고 지친 마음을 온기를 불어넣어 따뜻하게 해줍니다. 그래서 이 가슴을 붙잡아 주시고 온기를 따뜻하게 불어주시고 이 가슴에 온 마음에 있는 모든 것들을 이 손으로 다 담습니다. 손으로 다 담고 잘 보담아 주세요. 보담아 주시고 눈을 다 감으셨죠? 보담아 주시고 15초 내지 30초 내외로 나에게 말을 해줍니다. 나부터 나에게 잘해주자. 내게 필요한 것들을 나에게 해주자. 그리고 나를 용서하자. 잘 받아들이자. 강해지자. 잘 참아내자. 사랑하며 살아가자. 그리고 이렇게 다듬어 주세요. 이렇게 자기 자신을. 이런 것들을 매일매일 내 자신한테 나 스스로 먼저 공감하기를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자, love. 이건 자, 저는 그 여러분들한테 가장 하고 싶은 말이 love yourself. 자기 자신을 먼저 사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love의 L. L은 어떤 뜻일까? listen. 자기 경청하는 거예요. 그렇죠? 나한테 한번 경청을 해보십시오. 내가 정말 나한테 진실되게 경청한 적이 있는가? 네. 불만만 하지 않았는가? 한번 경청을 해보십시오. 그 다음에 observe. 자기 관찰을 하는 거예요. 내 자신, 내 행동, 그쵸? 그 다음 value. 자기 가치. 아까 우리 도와주는 것에 가치를 느끼게끔 만들어주는 거. 내 가치는 분명히 있어요. 가치를 느껴보세요. 그 다음 express. 이 모든 가치 내 자신을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영어 단어 중에 그 present 있죠. present. 세 가지 뜻이 있습니다. 어떤 뜻이 있을까요? 누가 한번 대답해 보세요. present. 세 가지 뜻. 어떤 뜻이 있죠? 그 채팅장에 없습니까? 다들 아직 안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졸지 마십시오. 선물, 현재. 좋습니다. 그 다음 또 있습니다. 하나는 선물, 그죠? 명사로 선물. 그 다음 현재. here and now. 그죠? 현재 또 있습니다. 한 가지 남았습니다. 네. 저도 이 present 이 말을 너무 좋아하는데 이 세 가지가 너무 조화스럽기 때문에 네, 너무 좋아합니다. 없습니까? 하나는 이 마지막 하나는 참 좋습니다. 대표한다? 저는 표현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이거하고 같이 love에 대한 같이 여러분 지금 현재 내 자신 모습, 나의 가치, 그죠? 나를 한번 here and now, 지금 이 순간에 감사하면서 표현을 마음껏 하십시오. 그래야지 우울증이 안 걸립니다. 이게 바로 love예요. love. 그죠? 그래서 이거 3박자가 맞아야 됩니다. 네. 자, 이거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입니다. 제 카톡에서도 있는 말인데 the two most important days in your life are the day you're born and the day you find out why. 그죠? 네, 이 두 가지 살아가면서 두 날이 있습니다. 가장 두 날이 있습니다. 중요한 두 날이 뭐냐면 첫째는 내가 태어난 날이에요. 두 번째는 내가 왜 태어났는가 그거를 발견하는 날입니다. 자, 이 말은 그 다음 슬라이드하고 좀 연결되는데 의미 있는 삶이에요. 내가 살아가면서 우울증 걸리는 것도 아무리 1000만 건, 10,000만 건 돈이 있더라도 자살합니다. 삶의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삶의 의미를 여기서 보면 샌치츠베이가 좋은 말을 했는데 삶의 의미는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가는 것이다. 그렇죠? 제 자신이 지금 이렇게 강의하는 이것도 하나의 저한테는 삶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 선물이에요. 태어날 때부터 귀중한 선물로 태어나셨어요. 그 선물을 오픈해서 갖고 나가고 더 아름답게 만들고 그건 여러분한테 달린 것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삶의 목적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 그 목적을, 그 의미를 만들어 가십시오. 그러면 우울증에 걸릴 염려가 없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예. 자,
그 제 강의는 자원및 정보 하려는 여기서 하고요. 제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시간 지났는데도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